확실해? 정말 죽은 거 맞지? 걱정 마.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 깊은 바닷속으로 가라앉는 거. 50억 보험금을 위해 아내를 바다에 수장시킨 그날 밤, 모자는 축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화장터 불길 속으로 사라졌다던 며느리가 지금 제 발로 장례식장 문을 열고 걸어 들어옵니다. 그것도 핏빛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고 해맑게 웃으면서 말이죠. 여보, 왜 그렇게 놀라? 나 살아있잖아. 얼른 집에 가자. 기억을 잃은 척하며 살인자들의 집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여자. 가짜 시신까지 만들어낸 그들의 완벽한 범죄는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요? 그리고 그녀가 가면 뒤에 숨긴 소름 돋는 복수의 칼날은 언제쯤 드러날까요?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눌러주시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똑순이 사랑방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 달아주세요. 그럼 지금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향 냄새가 진동하는 장례식장은 검은 옷을 입은 사람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곳의 공기는 어딘가 모르게 들떠 있군요. 슬픔보다는 은밀한 속삭임이 더 크게 들리는 기이한 장례식입니다. 영정사진 속 윤세아는 환하게 웃고 있지만 정작 상주 자리에 선 남편 강현우의 얼굴은 흑빛이 되어 있습니다. 강현우가 마른 침을 꿀꺽 삼키며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 헤치는군요. 식은 땀이 줄줄 흐르는 이마를 손수건으로 닦아내며 강현우는 자꾸만 입구 쪽을 힐끔거립니다. 옆에 서 있던 어머니 최명자가 그런 아들을 쏘아보며 낮은 목소리로 꾸짖습니다. 정신 안 차려? 사람들이 다 보고 있잖아. 좀 슬픈 척이라도 하란 말이야. 최명자의 목소리는 날카롭지만 표정은 짐짓 비통한 척 연기를 하고 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고 있지만 손가락에는 굵은 금반지가 번쩍이고 있군요. 강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엄마, 나 무서워요. 진짜 괜찮은 거 맞냐고. 경찰이 알면 어떡해? 최명자가 주변을 살피며 강현우의 팔뚝을 꼬집습니다. 입 닥쳐. 이미 화장까지 다 끝났어. 뼈가루가 누구 건지 귀신도 모를 판에 네가 왜 떨어? 의사한테도 돈 먹였고 서류도 완벽해. 이제 보험금 50억이 내 손에 들어오는데 다 된 밥에 재 뿌릴 거야? 강현우는 어머니의 기세에 눌려 입을 다물지만 여전히 다리는 후들거리고 있습니다. 그때 조문객들 틈에서 한 여자가 걸어 나옵니다. 강현우의 비서이자 내연녀인 김유리입니다. 김유리는 남들의 눈을 피해 강현우의 손을 슬쩍 스치며 지나갑니다. 김유리의 입가에는 승자의 미소가 걸려 있습니다. 상무님, 고생 많으셨어요. 이제 우리 꽃길만 걸으면 돼요. 오늘 밤에 알죠? 김유리가 눈을 찡긋하며 속삭이자 강현우의 표정이 그제야 조금 풀어집니다. 강현우가 김유리의 엉덩이를 슬쩍 건드리며 속삭입니다. 그래, 조금만 참자. 이 지겨운 연극도 오늘이면 끝이야. 육개장 그릇을 비우던 조문객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젓가락질을 하던 중년 여성이 옆 사람을 툭 치며 말을 건넵니다. 근데 참 이상하지 않아? 사고 난 지 하루 만에 장례라니. 시신도 못 찾았다면서 관은 왜 저렇게 급하게 태웠대? 맞은편에 앉은 남자가 소주잔을 비우며 대꾸합니다. 그러게 말이야. 돈 냄새가 나지 않아? 저 집 며느리 보험금이 어마어마하다던데. 시어머니 표정 좀 봐. 남편 잃은 며느리 보내는 사람치고는 얼굴이 너무 좋잖아. 사람들의 의심 어린 시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최명자는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갑니다. 향을 하나 집어들고 불을 붙인 뒤 윤세아의 사진을 노려봅니다. 사진 속 며느리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해맑게 웃고 있습니다. 최명자가 향을 꽂으며 입모양으로만 중얼거립니다. 세아야, 너무 억울해하지 마라. 네가 죽어줘야 우리 현우가 살지 않겠니? 저승가서는 부디 돈 많은 집 딸로 태어나렴. 최명자는 뒤를 돌아 조문객들을 향해 슬픈 표정을 지어 보입니다. 그리고는 품 안에서 미리 준비해둔 술잔을 꺼내듭니다. 이제 마지막 건배를 제의하고 이 장례식을 끝낼 생각입니다. 최명자가 떨리는 목소리를 연기하며 외칩니다. 비록 제 며느리는 같지만 여기 와주신 여러분 덕분에 외롭지 않을 겁니다. 부디 좋은 곳으로 가라고 다 같이 잔을 들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쭈뼛거리며 술잔을 들어 올립니다. 강현우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잔을 채웁니다. 최명자의 입꼬리가 미세하게 올라가는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육중한 장례식장의 양문이 굉음을 내며 활짝 열립니다. 갑작스러운 소리에 조문객들이 일제히 입구 쪽을 바라봅니다. 싸늘한 정적이 장례식장을 감돕니다. 열린 문틈으로 차가운 바람이 휑하니 불어들어옵니다. 그리고 또각, 또각, 구두 굽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사람들 사이로 핏빛처럼 붉은 드레스를 입은 여자가 걸어 들어옵니다. 헝클어진 머리카락, 창백한 피부, 하지만 입술만은 새빨갛게 칠한 여자. 죽은 줄 알았던 윤세아입니다. 쨍그랑. 최명자의 손에서 술잔이 미끄러져 바닥에 산산조각이 납니다. 유리 파편이 사방으로 튀지만 최명자는 비명조차 지르지 못합니다. 눈이 튀어나올 듯 커진 채 입만 벙긋거립니다. 귀신. 네가 왜? 강현우는 들고 있던 잔을 쏟으며 뒤로 넘어집니다. 상차림 위로 엎어진 강현우가 국그릇을 뒤집어쓰며 허우적거립니다. 뜨거운 국물이 얼굴에 튀었지만 뜨거움을 느낄 겨를도 없습니다. 강현우가 바닥을 기며 비명을 지릅니다. 아, 살려줘. 오지 마. 내가 안 밀었어. 조문객들이 비명을 지르며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귀신이다. 살아 돌아왔다. 웅성거리는 소리로 장례식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됩니다. 윤세아는 그 소란 속에서도 우아하게 걸음을 옮깁니다. 그녀의 눈동자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지만 입가에는 기묘한 미소가 서려 있습니다. 윤세아는 넘어진 강현우를 지나쳐 곧장 자신의 영정사진 앞으로 걸어갑니다. 국화꽃 속에 파묻힌 자신의 사진을 물끄러미 바라보는 윤세아.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김유리가 입을 틀어막고 바들바들 떨고 있습니다. 윤세아가 천천히 손을 뻗어 영정사진을 집어듭니다. 그리고 섬뜩할 정도로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립니다. 하하, 사진 참 잘 나왔네. 누가 골랐어? 어머님 안목인가? 윤세아는 사진 액자를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와장창. 액자가 박살나며 유리 조각이 최명자의 발치로 튑니다. 최명자가 뒷걸음질 치다 의자에 걸려 주저앉습니다. 윤세아는 깨진 액자를 밟고 서서 최명자를 내려다봅니다. 그리고는 배를 문지르며 고개를 갸웃거립니다. 어머님, 저 배가 너무 고파요. 밥 좀 주세요. 왜 다들 멍하니 보고만 계세요? 윤세아는 대답 없는 시댁 식구들을 뒤로하고 조문객들의 식탁으로 다가갑니다. 사람들이 홍해 갈라지듯 길을 비켜줍니다. 윤세아는 남겨진 육개장 그릇을 집어들고 허겁지겁 밥을 말아먹기 시작합니다. 마치 며칠을 굶은 짐승처럼 붉은 국물을 입가에 묻히며 걸신 들린 듯 먹어치웁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기괴하여 아무도 말릴 엄두를 내지 못합니다. 그때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들이 장례식장으로 들이닥칩니다. 무슨 일입니까? 사망자가 살아 돌아왔다는 신고를 받고 왔습니다.
형사가 윤세아에게 다가오자 밥을 먹던 윤세아가 숟가락을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갑자기 머리를 감싸쥐며 고통스러운 표정을 짓습니다. 아, 머리가 깨질 것 같아요. 여기가 어디죠? 제가 왜 여기에 있는 거죠? 형사가 윤세아를 부축하며 묻습니다. 괜찮으십니까? 본인 이름이 뭡니까? 어떻게 된 일인지 기억나십니까? 윤세아는 겁에 질린 눈으로 강현우와 최명자를 번갈아 쳐다봅니다. 그리고는 아이처럼 울먹이며 말합니다. 저는 윤세아예요. 분명히 남편이랑 낚시를 갔었는데 발이 미끄러져서 바다에 빠졌어요.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는데 사람들이 저를 여기로 데려왔어요. 무서워요. 남편은 어디 있죠? 윤세아의 완벽한 기억상실 연기에 형사들의 눈초리가 강현우에게 향합니다. 형사가 강현우에게 다가가 묻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부인이 살아있는데 사망 신고를 하고 장례를 치르다니요? 시신 확인은 제대로 한 겁니까? 강현우는 사색이 되어 말을 더듬습니다. 아니 그게 경찰서에서 시신을 찾았다고 연락이 와서 얼굴이 많이 훼손돼서 못 알아봤지만 옷이랑 신발이 제 아내 거랑 똑같아서 착오가 있었나 봅니다. 정말 몰랐습니다. 최명자가 급히 끼어들며 강현우를 감쌉니다. 맞아요, 형사님. 우리도 피해자라고요. 며느리가 죽은 줄 알고 얼마나 슬퍼했는데 살아 돌아왔으면 고마운 일이지 왜 죄인 취급을 해요? 최명자의 뻔뻔한 태도에 윤세아가 비틀거리며 일어섭니다. 그리고는 강현우에게 다가가 팔짱을 낍니다. 강현우가 소스라치게 놀라 팔을 빼려 하지만 윤세아는 거머리처럼 달라붙습니다. 윤세아가 강현우의 팔에 난 상주 완장을 거칠게 뜯어냅니다. 여보, 이런 거 차고 있지 마. 나 살아있잖아. 당신 나 죽은 줄 알고 많이 놀랐지? 이제 괜찮아. 나랑 집에 가자. 응? 윤세아의 손아귀 힘이 어찌나 센지 강현우의 팔에 손톱 자국이 날 정도입니다. 강현우는 울상을 지으며 최명자를 바라보지만 최명자도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입술만 깨물고 있습니다. 경찰은 일단 상황을 정리하고 추후에 다시 조사를 하겠다고 말합니다. 윤세아는 강현우를 질질 끌다시피 하여 장례식장 밖으로 나갑니다. 검은 리무진 앞에 선 윤세아가 뒤따라 나온 최명자와 김유리를 돌아봅니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비친 윤세아의 얼굴. 기억을 잃었다던 그녀의 입꼬리가 싸늘하게 비틀려 올라갑니다. 어머님, 아가씨, 빨리 타세요. 우리 가족 다 같이 가야죠. 윤세아의 눈빛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지옥이라고. 공포와 의심으로 얼룩진 강현우와 최명자의 얼굴, 그리고 그들 사이에서 섬뜩하게 미소 짓는 윤세아의 모습이 교차합니다. 기묘하고도 불편한 귀가길이 시작되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윤세아는 창밖을 보며 알 수 없는 콧노래를 흥얼거렸고 운전대를 잡은 강현우의 손은 쉴 새 없이 떨렸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평창동의 으리으리한 저택. 높은 담벼락이 요새처럼 둘러쳐진 그곳은 윤세아에게는 감옥이자 지옥이었습니다. 하지만 차에서 내리는 윤세아의 발걸음은 깃털처럼 가볍군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윤세아가 거실 한복판에 서서 주위를 둘러봅니다. 와, 우리 집이 이렇게 넓었나? 기억이 가물가물하네. 윤세아는 마치 처음 와보는 사람처럼 집안 구석구석을 누비고 다닙니다. 소파에 쿠션을 들어 뒤집어 보고 장식장의 비싼 도자기 위치를 슬쩍 바꿔놓기도 합니다. 최명자가 그 모습을 보며 미간을 찌푸립니다. 불안한 눈빛으로 며느리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합니다.
윤세아가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앞에 멈춰 섭니다. 행복하게 웃고 있는 강현우와 최명자, 그리고 그 사이에서 어색하게 웃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담긴 사진입니다. 윤세아가 손가락으로 사진 속 강현우의 얼굴을 톡톡 건드리며 말합니다. 여보, 사진 속 당신은 참 행복해 보이네. 나랑 같이 있어서 좋은가 봐. 강현우는 그 말이 마치 비수처럼 꽂혀 등골이 오싹해집니다. 강현우가 시선을 피하며 웅얼거립니다. 그래. 당연하지. 당신이 살아와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윤세아는 빙긋 웃으며 사진 액자를 삐딱하게 돌려놓습니다. 수평이 맞지 않아 위태롭게 걸린 액자가 금방이라도 떨어질 것 같습니다. 최명자가 참지 못하고 소리칩니다. 예, 정신 사납게 뭐하는 짓이니? 얼른 들어가서 씻고 쉬어라. 옷이 그게 뭐냐? 장례식장에서 입던 붉은 드레스를 입고 집안을 활보하다니. 어머님도 참, 저 기억 안 난다니까요? 제 방이 어디였죠? 아, 2층 끝방이었나? 윤세아는 대답도 듣지 않고 2층 계단을 성큼성큼 올라갑니다. 그녀가 사라지자마자 최명자가 강현우의 팔을 잡아 끌고 서재로 들어갑니다. 서재 문을 걸어 잠그자마자 최명자가 아들의 등짝을 내리칩니다. 너 똑바로 말해. 진짜 민거 맞아? 바다에 빠지는 거 확인했냐고. 강현우가 억울하다는 듯 소리칩니다. 몇 번을 말해요. 내 두 눈으로 똑똑히 봤어요. 절벽 끝에서 밀었고 풍덩 소리까지 났다고요. 그 높이에서 떨어졌는데 어떻게 살아 돌아오냐고요. 강현우의 머릿속에 그날의 기억이 선명하게 떠오릅니다.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인적이 드문 바닷가 절벽이었습니다. 낚시를 핑계로 윤세아를 불러낸 강현우는 그녀의 뒤에서 거친 숨을 몰아쉬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세차게 불어 파도 소리가 요란했습니다. 여보, 여기 경치 진짜 좋다. 얼른 와서 봐봐. 윤세아는 아무것도 모른 채 절벽 끝에 서서 바다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강현우는 떨리는 손을 뻗었습니다. 저 멀리 차 안에서 최명자가 선글라스를 낀 채 지켜보고 있었죠. 밀어. 지금이야. 어머니의 환청이 들리는 듯 했습니다. 강현우는 눈을 질끈 감고 윤세아의 등을 힘껏 밀었습니다. 으악! 짧은 비명과 함께 윤세아의 몸이 허공으로 사라졌습니다. 검푸른 바다가 그녀를 집어삼키는 모습까지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지금 살아서 2층 방에 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습니다. 다시 현재의 서재 안. 최명자가 손톱을 물어뜯으며 방 안을 서성입니다. 혹시 연기하는 거 아니니? 기억 다 하는데 모르는 척하는 거면 어쩔 거야? 우리 다 죽어. 연기라면 경찰한테 바로 신고했겠죠. 왜 제 발로 다시 들어와요? 진짜 머리가 어떻게 된 거 아닐까요? 아까 장례식장에서도 눈빛이 이상했잖아요. 모르겠다. 일단 지켜보자. 보험금 청구한 건 어떻게든 막아야 해. 보험사 조사관들이 냄새 맡으면 끝장이야. 내 처남한테 연락해서 가짜 시신 처리한 의사 입단속부터 시켜. 두 모자가 음모를 꾸미는 사이 밤은 깊어갑니다. 새벽 2시 정막이 감도는 거실. 강현우는 목이 타서 잠을 이루지 못하고 방을 나옵니다.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 문을 열고 물병을 꺼냅니다. 차가운 물을 벌컥벌컥 들이키고 돌아서는 순간이었습니다. 흡! 강현우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아 입을 틀어막습니다. 거실 한복판, 달빛이 비치는 곳에 윤세아가 서 있습니다. 그런데 모습이 기괴합니다. 하얀 잠옷은 물에 흠뻑 젖어 바닥으로 물방울이 뚝뚝 떨어지고 있습니다. 머리카락은 미역처럼 얼굴에 달라붙어 있고
맨발인 발치에는 물웅덩이가 고여 있습니다. 누구? 세안이? 강현우가 뒷걸음질 치며 묻습니다. 윤세아는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웅얼거립니다. 추워. 너무 추워. 물이 차가워. 마치 몽유병 환자 같습니다. 강현우는 공포에 질려 스위치를 찾아 거실불을 켭니다. 환한 불빛이 들어오자 윤세아가 몸을 부르르 떱니다. 그리고는 갑자기 정신이 든 사람처럼 눈을 깜빡이며 자신의 몸을 내려다봅니다. 어머,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옷이 왜 다 젖었어? 윤세아는 천진난만하게 강현우를 바라봅니다. 강현우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합니다. 너 방금 뭐라고 했어? 춥다고. 물이 차갑다고 그랬잖아. 내가 무슨 소리야? 그냥 자다가 목말라서 나왔는데? 아, 욕실에서 세수하다가 물을 좀 엎질렀나 봐. 당신 왜 그래? 식은땀을 그렇게 흘리고. 윤세아가 젖은 손으로 강현우의 뺨을 만지려 다가옵니다. 차가운 물기가 닿자 강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그녀의 손을 뿌리칩니다. 만지지 마. 저리 가. 귀신이야, 귀신. 강현우는 도망치듯 안방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홀로 남은 윤세아. 그녀는 닫힌 안방 문을 바라보며 젖은 머리카락을 쓸어 넘깁니다. 그녀의 눈빛이 차갑게 빛납니다. 일부러 욕조에 물을 받아 온몸을 적신 보람이 있군요. 다음 날 아침 식사 시간입니다. 식탁 위에는 정적만이 흐릅니다. 최명자는 밥알을 새는 듯 깨작거리고 강현우는 눈밑이 퀭한 채 멍하니 앉아 있습니다. 그때 2층에서 늦잠을 잔 신우이 강지수가 내려옵니다. 화려한 네일아트를 한 손으로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며 식탁에 앉습니다. 아, 배고파. 오늘 메뉴 뭐야? 언니도 같이 먹네. 진짜 살아온 거 맞구나. 대박. 강지수는 윤세아를 보며 신기하다는 듯 폰으로 사진을 찍으려 합니다. 윤세아는 싱긋 웃어주며 수저를 듭니다. 그때 도우미 아주머니가 메인 요리를 식탁 중앙에 내려놓습니다. 잘 구워진 큼지막한 고등어 구이입니다. 윤세아의 시선이 고등어의 눈 아래 고정됩니다. 희뿌연 생선의 눈이 자신을 노려보는 것 같습니다. 윤세아의 호흡이 거칠어집니다. 허. 윤세아가 숟가락을 떨어뜨리며 귀를 막습니다. 그녀의 눈앞에 환영이 보입니다. 차가운 바닷속, 자신의 몸을 뜯어먹으려 달려들던 물고기 떼들. 치우라고. 날 먹으려고 해. 저 물고기가 날 쳐다본다고. 윤세아가 비명을 지르며 생선 접시를 손으로 쳐냅니다. 쨍그랑. 접시가 바닥에 떨어져 박살나고 생선살이 사방으로 튑니다. 강지수가 기겁하며 옷을 텁니다. 아, 진짜. 미쳤어? 내 옷에 다 튀었잖아. 최명자가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아침부터 무슨 행패니? 귀신이 씌어도 단단히 씌었구나. 윤세아는 식탁 밑으로 기어들어가 몸을 웅크리고 덜덜 떱니다.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물고기 밥이 되기 싫어요. 어머님, 저 좀 꺼내주세요. 바다가 너무 깊어요. 윤세아의 애원은 연기라기엔 너무나 처절합니다. 그 모습에 강현우는 또다시 공포를 느낍니다. 자신이 저지른 죄가 눈앞에서 살아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요. 강지수는 이 상황이 짜증나면서도 흥미롭습니다. 몰래 폰을 들어 식탁 밑에서 떨고 있는 윤세아의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습니다. 그리고는 바로 SNS에 업로드합니다. 죽은 줄 알았던 올케가 돌아왔는데 상태가 이상함. 밤마다 물 흘리고 다니고 아침엔 생선 보고 발작함. 소름 돋아. 한바탕 소동이 지나가고 오후가 되었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해졌지만
긴장감은 여전합니다. 윤세아는 언제 그랬냐는 듯 멀쩡한 얼굴로 청소기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녀가 향한 곳은 최명자의 방입니다. 최명자는 외출하고 없습니다. 윤세아는 청소기를 밀며 방 안 깊숙이 들어갑니다. 벽에 걸린 거대한 동양화 액자 뒤 그곳에 비밀 금고가 있다는 것을 그녀는 알고 있습니다. 윤세아는 청소기 소음을 방패 삼아 금고 주위를 맴돕니다. 금고 다이얼을 만지작거리다 인기척이 들리자 급히 청소하는 척합니다. 때마침 외출해서 돌아온 최명자가 방문을 벌컥 엽니다. 너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최명자가 달려와 윤세아를 거칠게 밀쳐냅니다. 누가 내 방 청소하랬어? 도우미 아줌마 뒀다 뭐하라고 네가 설쳐? 윤세아가 넘어진 채로 억울한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저는 그냥 집안일이라도 돕고 싶어서. 먼지가 많길래. 필요 없다. 당장 나가. 내 방엔 얼씬도 하지 마. 최명자는 금고가 있는 그림 쪽을 불안하게 쳐다보며 소리칩니다. 윤세아는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이고 방을 나갑니다. 하지만 돌아선 그녀의 얼굴에는 회심의 미소가 번집니다. 최명자가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는 걸 보니 이중 장부와 비자금 내역이 저 안에 있는 게 확실합니다. 최명자는 윤세아가 나간 뒤에도 분이 풀리지 않아 씩씩거립니다.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자주 찾는 무당집입니다. 보살님 접니다. 네, 일이 꼬여도 단단히 꼬였어요. 며느리년이 살아 돌아왔는데 눈깔이 맛이 갔습니다. 밤에는 물귀신처럼 굴고 낮에는 내 뒤를 캐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굿을 크게 한 판 벌여야겠습니다. 네, 돈은 얼마든지 드릴 테니 날 좀 잡아주세요. 최명자의 통화 내용을 문 밖에서 엿듣던 윤세아는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돌아옵니다. 어둠이 깔린 방 안, 윤세아는 침대 밑 깊숙한 곳에 숨겨두었던 스마트폰을 꺼냅니다. 이 폰은 강현우가 모르는 오직 복수를 위해 준비한 대포폰입니다. 화면 불빛이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비춥니다. 윤세아는 익숙한 번호를 누르고 메시지를 작성합니다. 수신인은 H. 한도진 변호사입니다. 1단계 성공. 쥐새끼들이 덫에 걸려들었어. 내일 그쪽으로 갈 거야. 전송 버튼을 누르는 윤세아의 손끝에는 망설임이 없습니다. 창밖에는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유리창을 때리는 빗소리가 마치 전쟁을 알리는 북소리처럼 들립니다. 윤세아는 창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나직이 중얼거립니다. 강현우, 최명자.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너희들이 좋아하는 돈, 그 돈 때문에 피 말라 죽는 게 어떤 건지 보여줄게. 윤세아의 눈빛은 더 이상 과거에 유약했던 며느리가 아닙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화신, 그 자체입니다. 윤세아가 살아 돌아온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폭풍전야 같은 고요함이 감도는 평창동 저택의 거실. 윤세아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텔레비전을 보고 있습니다. 화면은 켜져 있지만 그녀의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고 있군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인터폰 화면에 익숙한 얼굴이 뜹니다. 강현우의 비서이자 내연녀 김유리입니다. 강현우가 허둥지둥 현관으로 달려나가 문을 열어줍니다. 여기까지 웬일이야? 집으로 오면 어떡해? 강현우가 낮게 속삭이며 김유리의 눈치를 살핍니다. 김유리는 당당하게 하이힐을 벗으며 집 안으로 들어섭니다. 손에는 두툼한 결제 서류 가방이 들려 있습니다. 회사 결제 서류 때문에 왔어요. 상무님이 며칠째 출근을 안 하시니까 급해서요. 그리고 사모님. 아니, 언니 상태도 좀 볼 겸. 김유리가 거실로 들어서며 윤세아를 향해 고개를 까딱합니다.
윤세아는 김유리를 보자마자 화색이 돌며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어머, 김 비서님 아니에요? 세상에 여기까지 와주고 너무 고마워요. 제가 사고 난 뒤로 통 못 뵀죠? 윤세아는 김유리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반가워합니다. 김유리는 윤세아의 손이 닿자 소름이 돋는 듯 슬며시 손을 뺍니다. 하지만 윤세아는 아랑곳하지 않고 김유리를 소파 상석에 앉힙니다. 앉아요, 어서. 현우 씨, 뭐해요? 손님이 왔는데 멀뚱히 서서. 내가 차라도 내올게요. 김 비서님 홍차 좋아했죠? 윤세아는 대답도 듣지 않고 주방으로 총총 걸음으로 사라집니다. 강현우와 김유리는 서로를 마주보며 난처한 표정을 짓습니다. 김유리가 입모양으로 진짜 미친 거 아니야? 라고 묻자 강현우는 어깨를 으쓱해 보입니다. 잠시 후 윤세아가 쟁반을 들고 나타납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뜨거운 찻잔 2개가 놓여 있습니다. 윤세아는 조심조심 걸음을 옮기며 김유리에게 다가갑니다. 자, 뜨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제가 특별히 우려낸 그 순간입니다. 윤세아의 발이 꼬인 듯 휘청거립니다. 어머, 윤세아의 몸이 앞으로 쏠리며 쟁반 위에 있던 찻잔이 김유리의 무릎 위로 쏟아집니다. 펄펄 끓는 붉은 홍차가 김유리의 얇은 스커트 위를 덮칩니다. 아, 뜨거워. 김유리가 비명을 지르며 벌떡 일어납니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에 김유리는 체면도 잊고 방방 뜁니다. 강현우가 사색이 되어 김유리에게 달려듭니다. 유리야, 괜찮아? 아, 뜨겁겠다. 얼른 찬물 가져와. 강현우는 아내 윤세아가 보고 있다는 것도 잊은 채 김유리의 젖은 치마를 털어내며 안절부절 못합니다. 윤세아는 입을 틀어막고 놀란 토끼 눈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 어떡해. 미안해요, 김 비서님. 제가 요즘 손에 힘이 없어서. 많이 뜨거워요? 어쩌면 좋아. 윤세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지만 손으로 가린 입꼬리는 살짝 올라가 있습니다. 강현우가 김유리를 부축하며 욕실 쪽으로 이끕니다. 일단 화장실 가서 씻어. 찬물로 식혀야 해. 빨리. 김유리는 고통스러운 표정으로 강현우의 부축을 받으며 욕실로 절뚝거립니다. 욕실 문이 닫히자 거실에는 윤세아 혼자 남습니다. 윤세아의 표정이 순식간에 차갑게 변합니다. 소파 위에 덩그러니 놓인 김유리의 명품 가방. 윤세아는 재빠르게 가방을 집어듭니다. 가방 안을 뒤적거려 안감 깊숙한 곳을 찾습니다. 주머니에서 콩알만 한 검은 물체를 꺼냅니다. 고성능 도청기입니다. 윤세아는 도청기를 가방 안감 터진 틈새로 깊숙이 밀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가방을 제자리에 내려놓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지만 손놀림은 매끄럽습니다. 잠시 후 젖은 치마를 닦아낸 김유리와 강현우가 욕실에서 나옵니다. 김유리의 허벅지는 붉게 부어올라 있습니다. 김유리가 도끼 어린 눈으로 윤세아를 노려보려다 억지로 표정을 관리합니다. 괜찮아요. 실수하실 수도 있죠. 제가 옷을 좀 갈아입어야 할 것 같은데. 그때입니다. 딩동. 현관 벨소리가 날카롭게 울립니다.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 누구일까요? 최명자가 2층에서 내려오며 짜증 섞인 목소리로 묻습니다. 누구냐? 시끄럽게. 도우미 아주머니가 인터폰을 확인하더니 당황한 얼굴로 말합니다. 저 변호사라고 하시는데요. 주인 어른을 뵙겠다고. 강현우와 최명자가 의아한 표정으로 현관을 바라봅니다. 문이 열리고 훤칠한 키의 남자가 들어옵니다. 딱 떨어지는 네이비색 수트를 입고 한 손에는 서류 가방을 든 남자. 한도진입니다.
날카로운 눈매와 다부진 인매가 예사롭지 않은 기운을 풍깁니다. 한도진이 거실 중앙으로 걸어 들어와 정중하지만 딱딱하게 고개를 숙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의 한도진 변호사입니다. 최명자가 팔짱을 끼며 쏘아붙입니다. 변호사? 우리 집에 무슨 볼일이죠? 우린 변호사 부른 적 없는데. 한도진은 여유롭게 미소 지으며 품 안에서 서류 봉투를 꺼냅니다. 그리고 탁자 위에 서류를 툭 던지듯 내려놓습니다. 부르신 적은 없겠지만 갚으실 돈은 있으시죠? 최명자 씨 앞으로 된 채무 변제 기일이 한참 지났습니다. 채권자의 위임을 받고 왔습니다. 최명자가 코웃음을 치며 서류를 집어듭니다. 채무? 내가 무슨 빚이 있다고 그래? 지난번에 다 정리했잖아. 서류를 읽어 내려가던 최명자의 눈이 점점 커집니다. 종이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리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슨 소리야? 연대 보증이라니. 그 인간이 내 명의를 도용했다는 거야? 한도진이 차가운 목소리로 설명합니다. 도용이 아니라 직접 도장 찍어주신 겁니다. 5년 전 강남 땅 매입할 때 쓰셨던 인감도장 맞습니다. 원금의 연체 이자까지 합치면 지금 사시는 이 집을 팔아도 모자랄 겁니다. 말도 안 돼. 이건 사기야. 난 모르는 일이라고. 최명자가 서류를 박박 찢으려 하자 한도진이 재빨리 그녀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강한 악력에 최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손을 놓습니다. 함부로 훼손하시면 공문서 위조 및 손괴죄가 추가됩니다. 지금 당장 상환 계획을 말씀하시지 않으면 내일 당장 이 집에 압류 집행 들어옵니다. 한도진이 주변의 고가 도자기와 미술품들을 눈으로 훑습니다. 저 고려청자랑 벽에 걸린 이우한 화백 그림. 저것들부터 빨간 딱지 붙겠군요.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미술품들에 압류 딱지가 붙는다는 말에 최명자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옆에서 지켜보던 강현우가 나서며 소리칩니다. 이보세요. 말씀이 너무 지나치신 거 아닙니까? 우리가 돈 떼먹는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알아서 해결할 테니까 당장 나가요. 한도진이 강현우를 천천히 돌아봅니다. 그의 눈빛에 경멸이 스칩니다. 강현우 상무님, 회사 사정도 안 좋으시던데 해결이 되시겠습니까? 최근에 분식회계로 적자를 흑자로 둔갑시킨 정황도 파악하고 있습니다만 강현우가 꿀먹은 벙어리처럼 입을 다뭅니다. 자신의 치부까지 꿰뚫고 있는 이 남자가 두려워집니다. 김유리도 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직감하고 슬금슬금 뒷걸음질 칩니다. 최명자가 비틀거리며 강현우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현우야, 일단 방으로 가자. 변호사 양반, 잠깐만 기다려요. 우리끼리 상의 좀 할 테니까. 최명자와 강현우 그리고 김유리까지 쫓기듯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거실에는 이제 윤세아와 한도진 두 사람만이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흐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눈빛은 뜨겁게 얽힙니다. 한도진이 주위를 살피더니 윤세아에게 한 걸음 다가갑니다. 그의 표정에서 냉기가 사라지고 걱정과 안도가 섞인 따뜻함이 번집니다. 한도진이 품 안에서 명함 지갑을 꺼냅니다. 혹시라도 법적인 도움이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제 명함입니다. 한도진이 윤세아에게 명함을 건네는 척하며 그녀의 손을 잡습니다. 윤세아의 손바닥 안으로 차가운 금속성의 물건이 전해집니다. 엄지손가락만 한 초소형 카메라가 담긴 USB입니다. 윤세아는 자연스럽게 주먹을 쥐어 USB를 숨깁니다. 두 사람의 손끝이 찰나의 순간 스칩니다. 한도진이 윤세아의 눈을 깊이 바라보며 나직하게 말합니다. 혼자가 아닙니다. 버티셔야 합니다. 윤세아가 미세하게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녀의 눈가에 맺힌 물기를 한도진이 애써 외면하며 돌아섭니다. 그때 안방 문이 열리고 최명자가 나옵니다. 얼굴은 흑빛이지만 목소리에는 도끼가 서려 있습니다. 일주일만 시간을 줘요. 어떻게든 현금 마련해 놓을 테니까. 대신 암윤이 뭐니 헛소리하고 다니면 명예훼손으로 고소할 줄 알아요. 한도진이 깍듯이 고개를 숙입니다. 알겠습니다. 딱 일주일 드립니다. 그 안에 입금 확인 안 되면 바로 집행관 대동하고 오겠습니다. 한도진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현관을 나갑니다. 쾅 소리와 함께 문이 닫히자 최명자가 소파에 주저앉으며 통곡합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이게 무슨 날벼락이니. 그 돈을 어디서 구해. 강현우가 머리를 감싸쥐고 괴로워합니다. 김유리는 눈치를 보며 슬그머니 가방을 챙깁니다. 윤세아는 이 난장판 속에서 주머니 속에 USB를 꽉 쥐어봅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그녀에게 뜨거운 용기를 불어넣습니다. 윤세아는 울고 있는 최명자에게 다가가 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어머님, 너무 걱정 마세요. 다 잘 될 거예요. 제가 있잖아요. 윤세아의 위로는 따뜻하지만 그 눈은 한없이 차갑습니다. 거실 창밖으로 멀어지는 한도진의 차가 보입니다. 이제 본격적인 게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집 안에는 도청기가 심어졌고 곧 카메라가 설치될 것입니다. 윤세아는 입술을 깨물며 다짐합니다. 이 집구석의 모든 비밀을 낱낱이 까발려 주겠노라고. 시간은 한 달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외딴 섬의 해안가입니다. 거친 파도가 바위를 집어삼킬 듯 으르렁거리고 있군요. 낚시 장비를 챙겨 철수하려던 한도진의 눈에 무언가 들어옵니다. 파도에 떠밀려온 하얀 물체. 사람입니다. 한도진은 낚싯대를 내팽개치고 빗속을 뚫고 달려갑니다. 모래사장 위에 널브러진 여자는 창백하다 못해 푸른빛을 띠고 있습니다. 바로 윤세아입니다. 한도진이 다급하게 윤세아의 코 밑에 손가락을 대봅니다. 미약하지만 숨이 붙어 있습니다. 이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여보세요. 한도진은 윤세아를 평평한 곳에 눕히고 기도를 확보합니다. 흉부 압박을 시작하는 그의 손길이 다급하면서도 절도 있게 움직입니다. 하나, 둘, 셋. 빗물이 한도진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려 윤세아의 뺨 위로 떨어집니다. 얼마나 지났을까요? 윤세아의 몸이 쿨럭하고 크게 들썩입니다. 입에서 바닷물이 한 움큼 쏟아져 나옵니다. 콜록, 쿨럭, 헉, 헉. 윤세아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눈을 뜹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에 비친 것은 구조자가 아닌 공포 그 자체입니다. 윤세아가 한도진의 멱살을 잡으며 비명을 지릅니다. 살려줘. 잘못했어. 안 할게. 이혼해줄게. 밀지 마. 공포에 질려 허우적거리는 윤세아를 한도진이 단단히 붙잡습니다. 그는 자신의 재킷을 벗어 덜덜 떠는 그녀의 어깨를 감싸줍니다. 괜찮습니다. 여기는 육지예요. 당신은 살았습니다. 아무도 당신을 해치지 못합니다. 한도진의 낮고 침착한 목소리가 빗소리를 뚫고 윤세아의 귀에 닿습니다. 그제야 윤세아는 초점을 되찾고 한도진을 바라봅니다. 그녀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왈칵 쏟아집니다. 장면이 바뀌어 허름한 민박집 방 안입니다. 따뜻한 아랫목에 앉은 윤세아는 몸을 녹이며 자신이 겪은 일을 털어놓습니다. 남편이 낚시 여행을 가자고 했던 일, 절벽 끝에서 등을 떠밀던 손길, 그리고 시어머니의 차가운 웃음소리까지. 이야기를 듣는 한도진의 주먹이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집니다. 윤세아의 이야기가 끝나자 긴 침묵이 흐릅니다.
한도진이 무겁게 입을 엽니다. 최명자, 그 여자를 압니다. 윤세아가 놀란 눈으로 고개를 듭니다. 어머님을 아세요? 저희 부모님도 그 여자에게 당했습니다. 10년 전 기획 부동산 사기로 전 재산을 날리셨죠. 아버지는 화병으로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충격을 이기지 못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습니다. 한도진의 눈가가 붉어집니다. 그는 평생을 복수만을 위해 살아왔습니다. 법을 공부하고 변호사가 된 것도 오직 최명자를 무너뜨리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바다가 그 여자에게 가장 큰 원한을 가진 윤세아를 자신에게 보내준 것입니다. 한도진이 윤세아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습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지은 죄 낱낱이 밝혀서 죄값을 치르게 합시다. 당신이 잃어버린 인생 제가 되찾아드리겠습니다. 윤세아는 한도진의 손을 맞잡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낡은 민박집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았습니다. 서로의 상처를 보듬으며 단단한 연대를 맺은 것입니다. 다시 현재 평창동 저택의 거실입니다. 윤세아는 한도진에게 받은 초소형 카메라를 손에 쥐고 있습니다. 집안에는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이 기회입니다. 윤세아는 거실 장식장으로 다가갑니다. 화려한 도자기들 사이에 교묘하게 카메라 렌즈가 밖을 향하도록 설치합니다. 손에 땀이 배어 자꾸만 미끄러집니다. 침착해. 윤세아, 넌 할 수 있어.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이번에는 강현우의 서재로 향합니다. 서재 책꽂이 틈새, 책과 책 사이에 카메라를 밀어넣습니다. 책상의 각도와 소파가 한눈에 들어오는 완벽한 위치입니다. 설치를 마치고 돌아서는데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립니다. 윤세아는 재빨리 서재를 빠져나와 제 방으로 들어갑니다. 심장이 터질 듯 쿵쿵거립니다. 이제 덫은 놓았습니다. 미끼를 던질 차례입니다. 윤세아는 책상에 앉아 펜을 듭니다. 강현우의 의심병을 자극할 결정적인 메모를 작성합니다. SC은행 김유리 명의 계좌로 5억 이체 완료. 비행기 티켓 예약 확인. 마치 김유리가 강현우 몰래 비자금을 빼돌려 도망가려는 듯한 정황이 담긴 위조 메모입니다. 윤세아는 이 메모를 강현우가 자주 보는 서재 책상 위 노트북 사이에 살짝 끼워둡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이어폰을 꽂습니다. 김유리의 가방에 넣어둔 도청기가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저녁이 되고 강현우가 퇴근해 돌아옵니다. 어두운 표정으로 서재에 들어간 강현우. 잠시 후 쾅 하고 책상을 치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윤세아의 입꼬리가 올라갑니다. 미끼를 물었습니다. 강현우가 거친 숨을 몰아쉬며 어딘가로 전화를 겁니다. 너 어디야? 당장 집으로 와. 잔말 말고 튀어오라고. 30분 후 김유리가 허겁지겁 집으로 달려옵니다. 강현우는 김유리를 보자마자 서재로 끌고 들어갑니다. 윤세아는 방문을 살짝 열어두고 숨죽여 그들의 대화를 엿듣습니다. 물론 더 생생한 소리는 이어폰을 통해 들려오고 있습니다. 상무님 왜 그러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고. 너 나 몰래 딴 주머니 찼어? 이체 내역 이거 뭐야? 나랑 엄마 감옥 보내놓고 너 혼자 해외로 튀려고 했어? 강현우가 메모를 김유리의 얼굴에 집어던집니다. 김유리는 영문을 모른 채 종이를 주워듭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5억이라니? 난 이런 적 없어요. 이거 누가 꾸민 거예요? 시끄러워. 내가 모를 줄 알아? 요즘 내 전화도 잘 안 받고 뒤에서 딴짓하는 거 다 알아. 네가 인간이야? 내가 널 믿고 무슨 짓까지 했는데. 강현우의 목소리가 점점 커집니다. 이성을 잃은 강현우의 눈에는 핏발이 서 있습니다.
김유리도 억울함에 소리를 지릅니다. 저 진짜 아니라고요. 상무님이야말로 저 의심하고 사람 붙였어요?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어요? 닥쳐. 내가 너 때문에, 그 돈 50억 때문에. 강현우가 잠시 숨을 고르더니 결정적인 말을 내뱉습니다. 윤세아가 숨을 죽이고 녹음 버튼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순간입니다. 내가 너랑 잘 먹고 잘 살아보겠다고 멀쩡한 내 와이프까지 바다에 밀어버렸어. 살인자가 되는 거 감수하고 널 택했는데 네가 내 뒤통수를 쳐? 김유리가 기가 막힌다는 듯 코웃음을 칩니다. 누가 밀라고 등 떠밀었어요? 본인이 돈 욕심나서 해놓고 왜 나한테 뒤집어 씌워요? 그리고 어머니가 시키신 거잖아요. 뭐야? 너 말 다 했어? 그래, 다 같이 죽자. 경찰에 다 불어버릴 거야. 서재 안에서는 물건이 부서지고 고성이 오가는 난투극이 벌어집니다. 윤세아는 조용히 이어폰을 뺍니다. 확실합니다. 강현우의 입으로 직접 살인을 시인했고 김유리 또한 범행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녹음되었습니다. 게다가 최명자의 사주가 있었다는 내용까지 담겼군요. 이보다 더 완벽한 증거는 없습니다. 윤세아는 창가로 다가가 밖을 내다봅니다. 밤하늘에 번개가 번쩍이더니 굵은 빗줄기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마치 한 달 전 그녀가 죽음의 문턱에서 살아 돌아오던 그날 밤처럼 말이죠. 띠링. 문자 메시지가 도착합니다. 한도진입니다. 방송국 PD와 접촉했습니다. 준비는 끝났습니다. 내일 파티장, 그곳이 그들의 무덤이 될 겁니다. 윤세아는 짧게 답장을 보냅니다. 증거 확보했어요. 내일 봐요. 나의 공범자님. 서재 문이 벌컥 열리고 강현우가 씩씩거리며 나옵니다. 김유리는 머리가 헝클어진 채 울면서 뒤따라 나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죽일 듯 노려보며 각자의 방으로, 집 밖으로 흩어집니다. 이미 금이 가버린 그들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윤세아는 어둠 속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차갑게 식은 홍차를 한 모금 마십니다. 씁쓸하지만 끝맛은 묘하게 달콤합니다. 다음 날 아침 폭풍우가 지나간 하늘은 거짓말처럼 맑게 개어 있습니다. 오늘은 강현우 회사의 창립 기념일 파티가 있는 날입니다. 윤세아는 드레스룸에서 가장 화려하고 우아한 드레스를 고릅니다. 거울 앞에 선 윤세아. 그녀는 붉은 립스틱을 짙게 바르며 거울 속의 자신에게 속삭입니다. 윤세아, 오늘은 네가 주인공이야. 무대 위에서 가장 멋지게 웃어줘. 그녀의 눈빛은 결의에 차 있습니다. 더 이상 두려움 따위는 없습니다. 오늘 밤 화려한 파티장은 그들의 추악한 진실이 까발려지는 단죄의 장이 될 것입니다. 윤세아가 핸드백을 챙겨들고 방문을 나섭니다. 또각, 또각. 복도에 울려 퍼지는 구두 소리가 마치 카운트다운처럼 들립니다.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호텔 연회장은 눈이 부시도록 화려합니다. 천장에 매달린 거대한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오색 찬란한 빛을 뿜어내고 테이블마다 놓인 고급 와인과 꽃장식이 파티의 격조를 높여줍니다. 오늘은 강현우가 운영하는 회사의 창립 30주년 기념 파티입니다. 정재계 인사들과 기자들이 구름대처럼 몰려와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군요. 이 화려한 무대 위에서 강현우와 최명자는 세상에서 가장 품이 있는 모자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최명자는 목이 꺾일 정도로 무거운 다이아몬드 목걸이를 걸고 귀부인들에게 호호거리며 웃음을 팝니다. 어머, 김 회장님 사모님 아니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현우가 이번에 아주 큰 프로젝트를 따냈거든요. 다 여러분 덕분이죠. 최명자의 입은 웃고 있지만 눈은 끊임없이 주변을 스캔하며
자신보다 비싼 보석을 한 사람이 없는지 살피고 있습니다. 강현우 역시 턱시도를 빼입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으며 손님들과 악수를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회사 잘 부탁드립니다. 그 곁에는 윤세아가 그림처럼 서 있습니다. 우아한 아이보리색 드레스를 입은 그녀는 마치 천사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손에는 샴페인 잔 대신 차가운 긴장감이 감돌고 있군요. 사람들이 윤세아를 보며 수군거립니다. 저분이 그 죽었다 살아온 며느리라며? 기억상실증이라던데 표정은 아주 멀쩡하네. 시댁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줬다잖아. 역시 있는 집은 달라. 윤세아는 그들의 말을 듣지 못한 척 강현우의 팔을 살며시 잡으며 속삭입니다. 여보, 오늘따라 당신 정말 멋지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당신을 축하해 주러 왔네. 강현우는 아내의 칭찬에 어깨가 으쓱해집니다. 지난밤 김유리와의 다툼으로 불안했던 마음이 윤세아의 미소에 눈 녹듯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강현우가 윤세아의 손등을 토닥이며 말합니다. 당신도 오늘 정말 예뻐. 이따가 무대 올라갈 때 내 옆에 꼭 붙어 있어. 우리 부부 금슬 좋은 거 보여줘야 주가도 오르니까. 윤세아는 방긋 웃으며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서늘한 칼날을 강현우는 꿈에도 모릅니다. 드디어 사회자의 안내 멘트가 울려 퍼집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강현우 대표님의 비전 선포식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연회장을 가득 채웁니다. 강현우는 당당하게 단상 위로 걸어 올라갑니다. 마이크를 잡은 그의 모습이 제법 그럴싸해 보입니다. 강현우가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연설을 시작합니다. 귀한 시간 내주신 내외 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저희 회사는 지난 30년간 신뢰와 가족이라는 가치를 최우선으로 여겨왔습니다. 투명한 경영, 정직한 기업 문화를 바탕으로 강현우의 입에서 정직과 신뢰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윤세아는 헛웃음이 나올 뻔한 것을 겨우 참습니다. 단상 아래 앉아있던 최명자는 감격에 겨운 듯 눈물을 훔치는 신용을 합니다. 내연녀 김유리는 파티장 구석에서 팔짱을 낀 채 심드렁한 표정으로 강현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강현우의 뒤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이 지직거리는 소리를 내며 흔들립니다. 준비했던 회사 홍보 영상이 멈추고 화면이 검게 변합니다.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합니다. 뭐야? 방송 사고인가? 강현우가 당황하여 뒤를 돌아봅니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곧 해결될 테니 잠시만. 그 순간 스피커가 터질 듯한 굉음과 함께 낯선 음성이 흘러나옵니다. 너무나도 익숙하고 소름 끼치는 목소리들입니다. 밀어. 지금이야. 아무도 안 봐. 최명자의 목소리입니다. 연회장의 모든 소음이 일순간에 멈춥니다. 정적 속에 강현우의 목소리가 이어집니다. 진짜 밀어? 죽으면 어떡해? 죽으라고 미는 거지 살리려고 미니? 보험금이 50억이야. 그 돈이면 회사 빚 다 갚고도 남아. 눈 딱 감고 해. 경악스러운 대화 내용에 사람들은 입을 다물지 못합니다. 강현우는 마이크를 떨어뜨리며 뒷걸음질 칩니다. 이거 꺼. 당장 끄라고. 하지만 영상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번에는 화면에 자막과 함께 블랙박스 영상이 재생됩니다. 어두운 밤 절벽 끝에 서 있는 남녀의 실루엣. 남자가 여자의 등을 힘껏 미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펼쳐집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소름 끼치는 비명소리. 야! 어제 윤세아가 스마트워치에서 추출한 자신이 떨어지던 순간의 비명입니다.
연회장은 순식간에 공포의 도가니로 변합니다. 비명소리에 놀란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납니다. 기자들은 본능적으로 카메라를 들어 강현우를 향해 셔터를 눌러댑니다. 이거 뭡니까? 대표님, 사실입니까? 부인을 살해하려 했다는 게 맞습니까? 플래시 세례가 기관총처럼 터집니다. 강현우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며 소리칩니다. 아니야. 조작이야. 누가 날 음해하려고 만든 가짜 영상이야. 그때 천장의 환풍구가 열리며 하얀 종이 뭉치들이 눈처럼 쏟아져 내립니다. 수천 장의 전단지가 사람들의 머리 위로, 테이블 위로 흩뿌려집니다. 사람들이 떨어진 종이를 집어듭니다. 그곳에는 강현우와 최명자가 저지른 이중장부, 탈세 내역, 그리고 김유리 명의로 빼돌린 비자금 계좌 내역이 상세하게 인쇄되어 있습니다. 최명자는 날아오는 종이를 허공에서 낚아채 읽어보다가 비명을 지릅니다. 이게 다 뭐야? 내 장부가 왜 여기 있어? 최명자는 충격을 이기지 못한 척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지는 연기를 합니다. 아이고, 나 죽네. 사람 잡아.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부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수군거릴 뿐입니다. 혼란의 소용돌이 속에서 단 한 사람만이 침착합니다. 윤세아입니다. 그녀는 천천히 단상 위로 올라갑니다. 떨고 있는 강현우에게 다가가 바닥에 떨어진 마이크를 집어듭니다. 윤세아의 눈에는 그렁그렁 눈물이 맺혀 있습니다. 그녀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여러분, 저 영상 속의 여자가 바로 접니다. 좌중이 숨을 죽이고 윤세아를 주목합니다. 윤세아의 뺨 위로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흘러내립니다. 완벽한 비련의 여주인공입니다. 저는 기억을 잃은 게 아닙니다. 너무 무서워서 저 사람들이 또 저를 죽일까봐 기억을 잃은 척 숨죽여 살았습니다. 남편과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저를 차가운 바다로 밀어버렸습니다. 윤세아가 강현우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오열합니다. 어떻게 가족한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당신들을 얼마나 믿었는데. 윤세아의 절규에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여기저기서 욕설과 야유가 터져나옵니다. 저런 천하의 나쁜 놈들. 경찰 불러. 살인 미수범이다. 궁지에 몰린 강현우가 붉게 충혈된 눈으로 윤세아를 노려봅니다. 그는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절망감은 곧 광기로 변합니다. 강현우가 윤세아에게 달려듭니다. 닥쳐. 이 미친년아. 네가 다 꾸민 짓이지? 죽어. 그냥 죽어버려. 강현우가 윤세아의 목을 조르기 시작합니다. 생방송으로 중계되는 카메라 앞에서 살인 미수범이 또다시 살인을 시도하는 장면이 전국에 송출됩니다. 윤세아는 반항하지 않고 그의 손에 목이 졸리는 채로 카메라를 응시합니다. 그녀의 눈빛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 더 해봐. 내 무덤을 더 깊게 파봐. 단상 아래에 있던 경호원들이 뒤늦게 뛰어 올라와 강현우를 제압합니다. 노아, 이거 안 나? 저 여자 죽여버릴 거야. 바닥에 처박힌 강현우가 짐승처럼 울부짖습니다. 한편 구석에 숨어있던 김유리에게도 기자들이 몰려듭니다. 전단지에 그녀의 이름과 계좌가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김유리는 카메라가 들이대자 겁에 질려 소리칩니다. 난 아니에요. 난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라고요. 강현우가 시켰어요. 안 하면 해고하겠다고 협박했단 말이에요. 자신만 살겠다며 강현우를 팔아넘기는 김유리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방송을 탑니다. 쓰러진 척 눈을 감고 있던 최명자는 상황이 불리해지자 슬그머니 일어나 도망치려 합니다. 하지만 이미 분노한 주주들이 그녀의 앞을 가로막습니다.
이사님, 어디 가십니까? 해명하셔야죠. 내 돈 다 어디다 빼돌렸어. 최명자는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머리채를 잡히고 옷이 찢깁니다. 고상한 척하던 귀부인의 모습은 온데간데였고 욕심 많은 노파에 추한 민낯만이 남았습니다. 경호원들에게 끌려나가는 강현우, 사람들 틈에서 비명을 지르는 최명자, 엉엉 울며 변명하는 김유리. 파티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윤세아는 헝클어진 옷매를 다듬으며 그 광경을 내려다봅니다. 그때 군중 틈에서 자신을 바라보는 한도진과 눈이 마주칩니다. 한도진은 묵묵히 고개를 끄덕여 보입니다. 잘했어요. 완벽했습니다. 라는 무언의 신호입니다. 윤세아는 경호원에게 끌려가는 강현우에게 다가갑니다. 발버둥 치는 강현우의 귀에 대고 나직하게 속삭입니다. 여보, 이건 시작에 불과해. 감옥에서 기대해. 내가 보내줄 선물이 아직 많이 남았거든. 윤세아의 싸늘한 미소를 본 강현우는 공포에 질려 몸을 부르르 떱니다. 너. 말을 잇지 못하는 강현우를 뒤로하고 윤세아는 당당하게 무대 계단을 내려옵니다. 쏟아지는 플래시 세례가 마치 그녀의 승리를 축하하는 폭죽처럼 터집니다. 가장 빛나는 순간에 가장 행복했던 시절의 가족사진이 스크린에 띄워집니다. 그리고 곧이어 그 사진이 불길에 활활 타오르는 영상으로 바뀝니다. 윤세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파티장을 빠져나갑니다. 그녀의 붉은 구두 소리가 또각또각 경쾌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제 쥐새끼들을 완전히 밟아버릴 마지막 단계만이 남았습니다. 화려했던 파티장은 아수라장이 되어 뒤로 멀어집니다. 윤세아는 호텔 로비를 빠져나와 지하 주차장으로 향하는 엘리베이터에 몸을 씻습니다. 승강기 거울에 비친 그녀의 모습은 흐트러짐 없이 우아하지만 이마에는 식은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습니다. 심장이 쿵쿵 뛰는 소리가 귀를 울릴 정도로 긴장감이 감돕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한도진에게 짧은 문자를 보냅니다. 미끼를 물었어. 주차장 B3구역으로 와줘요. 준비해둔 차가 보일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딩동 소리를 내며 열립니다. 습하고 차가운 지하 주차장의 공기가 훅 끼쳐옵니다. 방금 전까지 있었던 파티장의 온기와는 전혀 다른 서늘하고 음산한 기운입니다. 텅 빈 주차장에는 간간히 차들이 지나가는 소리만 웅웅거리며 울릴 뿐 무거운 적막감이 감돌고 있군요. 윤세아는 또각거리는 구두 소리를 내며 자신의 차가 주차된 기둥 쪽으로 걸어갑니다. 발자국 소리가 텅 빈 공간에 메아리쳐 더욱 크게 들립니다. 어디선가 시선이 느껴지는 듯해 자꾸만 뒤를 돌아보게 됩니다. 등골이 오싹해지는 기분에 윤세아는 걸음을 재촉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은 회색 콘크리트 기둥과 주차된 차들의 차가운 금속성 광택뿐입니다. 윤세아가 차 문 손잡이에 손을 뻗는 그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검은 그림자가 기둥 뒤에서 튀어나와 윤세아의 입을 거친 손으로 틀어막습니다. 비명을 지를 새도 없이 강한 힘에 의해 몸이 뒤로 꺾입니다. 코를 찌르는 역겨운 냄새, 땀과 술 그리고 담배 냄새가 뒤섞인 강현우의 채취입니다. 강현우는 마스크와 모자로 얼굴을 가렸지만 모자챙 아래로 번들거리는 눈빛만은 감출 수 없습니다. 붉게 충혈된 눈동자가 광기로 이글거리고 있습니다. 그는 윤세아의 귀에 대고 짐승처럼 그르렁거립니다. 조용히 해. 소리 지르면 여기서 바로 죽여버릴 거야. 내 말 알지? 윤세아가 벗어나려 몸부림치자 강현우는 그녀의 옆구리에 날카로운 흉기를 들이댑니다. 차가운 금속의 감촉이 얇은 드레스 천을 뚫고 살갗에 닿자
윤세아의 온몸이 굳어집니다. 공포가 발끝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차오릅니다. 강현우는 윤세아의 손에서 스마트폰을 거칠게 낚아채 바닥에 내동댕이 칩니다. 콰직! 액정이 산산조각 나는 소리가 주차장에 울려 퍼집니다. 어딜 연락하려고? 너랑 나 우리 둘만의 시간이 필요하잖아. 방해꾼은 필요 없어. 강현우는 윤세아를 질질 끌고 구석에 세워진 낡은 회색 승합차로 향합니다. 범행을 위해 미리 준비해둔 대포차입니다. 뒷문이 열리고 윤세아는 짐짝처럼 차 안으로 거칠게 처박힙니다. 바닥에 뒹구는 사이 윤세아의 구두 한 짝이 벗겨지지만 챙길 겨를이 없습니다. 강현우가 재빠르게 운전석에 올라타 시동을 겁니다. 엔진 소리가 요란하게 울리며 차가 급출발합니다. 타이어가 바닥을 긁는 소음과 함께 차가 튀어나갑니다. 윤세아는 중심을 잃고 좌석 사이에 처박힙니다. 멀미가 날 정도로 거칠게 핸들을 꺾으며 차를 모는 강현우. 그는 백미러로 뒤를 확인하며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립니다. 다 끝났어. 다 망했다고. 너 때문에. 너만 아니었으면 완벽했는데. 강현우는 운전대를 주먹으로 내리치며 울분을 토합니다. 차 안은 온통 그가 내뿜는 분노와 광기로 가득 차 숨이 막힐 지경입니다. 윤세아는 흔들리는 차 안에서 겨우 몸을 일으켜 좌석에 앉습니다. 공포가 엄습하지만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여기서 무너지면 정말 끝장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귀로 가져가 진주 귀걸이를 만지작거립니다. 한도진이 선물했던 귀걸이. 그 안에 초소형 위치 추적기가 들어있다는 것을 강현우는 꿈에도 모릅니다. 도진 씨, 제발 빨리 와요. 잠시 후 지하 주차장에 한도진의 차가 미끄러지듯 들어옵니다. 타이어 타는 냄새가 진동할 정도로 급하게 도착했습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윤세아의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한도진이 차에서 내려 주위를 살핍니다. 바닥에 덩그러니 놓인 윤세아의 깨진 스마트폰과 벗겨진 구두 한 짝이 눈에 들어옵니다. 한도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립니다.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었습니다. 그는 즉시 차로 돌아가 태블릿 PC를 켜고 추적 앱을 실행합니다. 지도 화면 위에 붉은 점이 빠른 속도로 도시 외곽을 향해 이동하고 있습니다. 제발 무사해야 해요. 조금만 버텨요, 세아 씨. 한도진은 입술을 깨물며 다시 운전석에 올라타 엑셀을 끝까지 밟습니다. 엔진이 비명을 지르며 차가 총알처럼 주차장을 빠져나갑니다. 그의 손은 핸들을 부러뜨릴 듯 꽉 쥐고 있습니다. 강현우의 차는 도심을 벗어나 인적이 드문 곳으로 향합니다. 창밖의 풍경이 화려한 네온 사인에서 칠흑 같은 어둠으로 바뀝니다. 가로등조차 없는 구불구불한 산길을 위태롭게 달립니다. 도착한 곳은 운영이 중단된 지 오래된 폐공장입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녹슨 기계들만 덩그러니 남아있는 흉물스러운 곳입니다. 녹슨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차는 공장 마당을 가로질러 본관 건물 앞에 멈춥니다. 강현우가 거칠게 뒷문을 열고 윤세아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내립니다. 내려. 빨리 안 내려. 군뱅이처럼 굴지 마. 윤세아는 비틀거리며 차에서 내립니다. 맨발에 닿는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감촉이 소름 끼칩니다. 강현우는 윤세아를 앞세우고 건물 옥상으로 향하는 계단을 오릅니다. 먼지 쌓인 계단을 오르는 동안 윤세아의 숨소리가 거칠어집니다. 계단 난간은 녹이 슬어 만지기만 해도 부서질 것 같습니다. 마침내 도착한 옥상. 밤바람이 칼날처럼 매섭게 불어옵니다. 난간조차 제대로 없는 옥상 끝은 까마득한 낭떠러지입니다. 저 멀리 도시의 불빛이 아득하게 보이지만 이곳은
세상과 단절된 고립무원입니다. 그때 그 바다처럼 이곳 역시 떨어지면 뼈도 추리지 못할 죽음의 장소입니다. 강현우는 윤세아를 옥상 난간 끝까지 몰아붙입니다.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강현우가 흉기를 쥔 손을 허공에 휘두르며 소리칩니다. 왜 그랬어? 그냥 죽어주지. 얌전히 죽어줬으면 내 보험금으로 회사도 살리고 나도 떵떵거리며 살았을 텐데. 왜 살아서 돌아와서 내 인생을 망쳐? 강현우의 논리는 끔찍할 정도로 이기적입니다. 자신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살아 돌아온 윤세아 탓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지만 그것은 반성의 눈물이 아닌 억울함의 눈물입니다. 윤세아는 난간을 등지고 서서 강현우를 노려봅니다. 바람에 머리카락이 흩날리며 그녀의 창백한 얼굴을 가립니다. 드레스 자락이 바람에 펄럭이며 위태로운 소리를 냅니다. 당신은 정말 구제불능이구나. 사람을 죽여놓고 그게 내 탓이라고? 당신 어머니랑 당신 돈에 미친 괴물들이야. 지옥에나 떨어져. 닥쳐. 엄마 욕하지 마. 다 너 때문이야. 네가 우리 집에 들어오고 나서부터 재수가 없었어. 너만 없었으면 우린 완벽했어. 강현우가 윤세아의 목을 조를 듯 다가옵니다. 윤세아는 뒷걸음질 치다 발 뒤꿈치가 허공에 뜨는 것을 느낍니다. 아찔한 높이에 현기증이 일어납니다. 그녀는 주머니 속에 손을 넣고 호신용 스프레이의 차가운 몸통을 확인합니다. 아직은 아닙니다. 거리가 조금 멉니다. 강현우가 한 발짝만 더 다가오기를 기다려야 합니다. 그녀는 겁에 질린 척 연기를 시작합니다. 목소리를 떨며 최대한 비굴하게 애원합니다. 여보, 제발, 살려줘. 우리 좋았잖아. 내가 다 취소할게. 경찰에 가서 내가 다 거짓말했다고 할게. 응? 당신이 시키는 대로 다 할게. 윤세아의 애원에 강현우의 눈빛이 잠시 흔들립니다. 그는 윤세아의 연기에 속아 희망을 본 듯 기괴하게 웃습니다. 거짓말? 그래. 네가 다 뒤집었어. 네가 미쳐서 자작극 벌인 거라고 해. 유서 쓰고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 그럼 믿어줄게. 자살로 처리하면 되니까. 강현우는 미친 듯이 웃으며 윤세아를 밀기 위해 손을 뻗습니다. 그때입니다. 쾅! 폐공장 입구에 잠긴 철문이 굉음을 내며 부서집니다. 강현우가 깜짝 놀라 아래를 내려다봅니다. 강력한 헤드라이트 불빛이 어둠을 가르며 공장 안으로 돌진해 오는 차가 보입니다. 한도진입니다. 강현우가 당황하여 소리칩니다. 저 새끼는 또 뭐야? 끈질긴 놈들. 다 죽여버릴 거야. 강현우가 시선을 돌린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윤세아의 눈빛이 매섭게 변합니다. 기회는 지금뿐입니다. 윤세아는 있는 힘을 다해 강현우의 정강이를 걷어찹니다. 뾰족한 구두굽이 강현우의 뼈를 강타합니다. 우지끈하는 소리가 들릴 정도로 강력한 일격입니다. 아! 강현우가 고통에 비명을 지르며 몸을 숙입니다. 윤세아는 주머니에서 호신용 스프레이를 꺼내 강현우의 얼굴을 향해 난사합니다. 치익! 매운 캡사이신 액체가 강현우의 눈과 코로 사정없이 쏟아집니다. 으악! 내 눈이 안 보여. 컥! 컥! 강현우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싸쥐며 바닥을 구릅니다. 타는 듯한 고통에 앞이 보이지 않는 그는 방향 감각을 잃고 허우적거립니다. 윤세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그에게서 멀어지려 합니다. 하지만 고통에 발광하던 강현우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 윤세아의 긴 드레스 자락을 잡습니다. 어딜 가? 못 가. 죽어도 같이 죽어. 나 혼자는 안 가.
강현우는 윤세아를 잡고 늘어지며 난간 쪽으로 뒷걸음질 칩니다. 눈먼 자의 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윤세아의 몸이 강현우에게 끌려가며 난간 밖으로 기울어집니다. 발밑에 돌멩이들이 굴러떨어지며 까마득한 아래로 사라집니다. 안 돼. 나 이거 놓으라고. 이 미친놈아. 윤세아가 강현우의 손을 떼어내려 안간힘을 씁니다. 손톱으로 긁고 발로 차보지만 강현우는 물귀신처럼 그녀를 놓아주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몸이 옥상 끝에서 위태롭게 흔들립니다. 아래를 내려다보니 까마득한 어둠이 입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윤세아의 뇌리에 이전의 악몽이 스쳐 지나갑니다. 차가운 바닷물, 숨막히는 고통, 죽어가던 순간의 공포. 다시는 겪고 싶지 않은 그 공포가 발목을 잡아당깁니다. 그때 옥상 문이 부서지듯 열리고 한도진이 뛰어들어옵니다. 세아 씨. 한도진의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집니다. 윤세아가 난간 끝에 매달려 강현우와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한도진이 그녀를 향해 전력 질주합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지만 멈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너무 멉니다. 뒷걸음질 치던 강현우의 발이 미끄러지며 허공으로 떨어집니다. 그의 손에 잡힌 윤세아의 몸도 함께 딸려 내려갑니다. 아! 윤세아의 비명이 밤하늘을 가릅니다. 모든 것이 슬로우 모션처럼 흘러갑니다. 강현우의 일그러진 얼굴, 윤세아의 공포에 질린 눈, 그리고 달려오는 한도진의 절박한 손끝. 허공에 뜬 두 사람의 몸이 중력에 이끌려 아래로 추락하려는 찰나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죽음의 그림자가 다시 한번 윤세아를 덮칩니다. 으악! 강현우의 비명소리가 허공을 가릅니다. 두 사람의 몸이 옥상 밖으로 밀려난 그 찰나의 순간입니다. 윤세아의 손이 허공을 휘젓다 옥상 바닥에 튀어나온 굵은 철근을 기적적으로 움켜잡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는 고통이 밀려오지만 죽을 힘을 다해 버팁니다. 하지만 그녀의 다리에는 여전히 무거운 짐이 매달려 있군요. 강현우입니다. 그는 윤세아의 드레스 자락을 생명줄인 양 붙잡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눈물과 콧물로 범벅이 된 강현우가 위를 올려다보며 악을 씁니다. 못 나. 절대 못 나. 끌어올려. 나 살려내라고. 윤세아는 철근을 잡은 손이 미끄러질 것 같아 이를 악물며 소리칩니다. 이거 나. 이러다 둘 다 죽어. 손 놓으라고. 싫어. 죽어도 같이 죽어. 네가 내 인생 망쳤잖아. 책임져. 강현우는 미친 사람처럼 웃으며 발버둥을 칩니다. 그의 무게 때문에 윤세아의 팔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철근을 잡은 손가락이 하나씩 펴지기 시작합니다. 드레스 천이 찌익 소리를 내며 찢어집니다. 제발, 제발 좀 꺼져버려. 윤세아는 남은 힘을 짜내어 다리를 흔들며 강현우의 얼굴을 향해 발길질을 합니다. 구두굽이 강현우의 이마를 강타합니다. 아! 강현우가 고통에 못 이겨 순간적으로 손을 놓칩니다. 그의 몸이 허공으로 떨어집니다. 으아! 쿵! 다행인지 불행인지 강현우는 까마득한 바닥이 아닌 2층 높이 아래에 있는 안전 그물망 위로 떨어집니다. 공사 중단된 건물에 임시로 쳐놓은 그물입니다. 하지만 충격으로 인해 강현우는 널브러진 채 기절하고 맙니다. 무게가 사라지자 윤세아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난간 위로 기어 올라오려 합니다. 하지만 힘이 다 빠져 몸이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따뜻하고 단단한 손이 윤세아의 손목을 낚아챕니다. 한도진입니다. 세아 씨, 잡아요. 한도진은 온몸을 던져 윤세아를 끌어올립니다.
옥상 바닥으로 끌려 올라온 윤세아는 한도진의 품에 안겨 바들바들 떱니다. 도진 씨, 저 사람, 강현우는 보지 마요. 괜찮아요. 이제 다 끝났어요. 한도진이 자신의 재킷을 벗어 찢어진 윤세아의 옷을 덮어주며 그녀를 꼭 안아줍니다. 멀리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옵니다. 경찰차와 구급차가 붉은 불빛을 번쩍이며 폐공장으로 들이닥칩니다. 잠시 후 옥상 아래쪽 상황이 소란스럽습니다. 안전망 위에서 기절해 있던 강현우가 정신을 차렸나 봅니다. 경찰들이 그에게 수갑을 채우려 하자 강현우가 발버둥을 치며 고래고래 소리를 지릅니다. 이거 뭐야? 나 안 미쳤어. 저 여자가 날 밀었다고. 저 여자가 날 죽이려고 했어. 형사가 강현우의 팔을 꺾으며 미란다 원칙을 고지합니다. 강현우 씨, 당신을 살인 미수 및 납치 감금 혐의로 체포합니다.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변호사? 필요 없어. 우리 엄마 불러. 엄마한테 전화해. 강현우는 끝까지 어머니를 찾으며 질질 끌려갑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찌질하고 비참한지 지켜보던 경찰들도 혀를 찹니다. 한편 그 시각 서울의 한 대학병원 VIP 병실입니다. 최명자가 환자복을 입은 채 침대에 누워 사과를 깎아먹고 있습니다. 아까 파티장에서 쓰러진 척 실려온 뒤 꾀병을 부리며 숨어 있는 중입니다. 그녀는 텔레비전 뉴스를 보며 혀를 쯧쯧 찹니다. 저 멍청한 것들. 일 처리를 어떻게 했길래 뉴스에 대문짝만하게 나와? 나는 몰라. 난 그냥 쓰러진 거야. 최명자가 사과 조각을 입에 넣으려는 순간 병실 문이 쾅 열리고 형사들이 들이닥칩니다. 최명자 씨 되십니까? 최명자가 깜짝 놀라 사과를 떨어뜨리며 버럭 소리칩니다. 누구세요? 노크도 없이 남의 병실에. 간호사, 여기 경비 좀 불러. 형사가 품에서 체포영장을 꺼내 최명자의 눈앞에 들이밉니다. 살인 교사 및 횡령, 탈세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일어나시죠. 최명자가 기가 막히다는 듯 눈을 부라립니다. 뭐요? 체포? 내가 누군지 알고 이래? 나 지금 아픈 사람이야. 심장이 벌렁거려서 숨도 못 쉬겠는데 어딜까? 그녀는 침대 난간을 부여잡고 드러눕습니다. 형사가 단호한 표정으로 말합니다. 의사소견서 이미 확인했습니다. 지병 없으시고 아주 건강하시답니다. 자꾸 이러시면 공무집행 방해죄까지 추가됩니다. 강제로 연행하겠습니다. 이것들이 미쳤나? 내 몸에 손대지 마. 이거 나. 변호사 오기 전엔 한 발짝도 못 나가. 형사들이 최명자의 양팔을 잡고 강제로 일으켜 세웁니다. 최명자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발버둥 칩니다. 현우야, 현우야 어디 있니? 엄마 좀 살려라. 이것들이 날 죽인다. 환자복 차림에 머리는 산발이 되어 끌려나가는 최명자. 복도에 있던 다른 환자와 보호자들이 손가락질을 하며 수군거립니다. 평생을 돈과 체면으로 포장하고 살았던 그녀의 인생이 가장 추하게 벗겨지는 순간입니다. 같은 시각 인천공항 출국장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꽁꽁 싸맨 두 여자가 불안한 눈빛으로 주위를 살피고 있습니다. 김유리와 신우이 강지수입니다. 그들은 가장 빠른 비행기 표를 구해 해외로 도망치려 하고 있습니다. 야, 김비서. 우리 진짜 괜찮은 거지? 오빠랑 엄마가 다 해결하겠지? 강지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자 김유리가 짜증스럽게 대꾸합니다. 조용히 좀 해요. 다 들리겠네. 일단 비행기만 타면 끝이에요. 가서 잠잠해질 때까지 쇼핑이나 하고 있어요. 두 사람은 출국 심사대 앞에 섭니다.
김유리가 여권을 내밀자 심사관이 모니터를 한참 들여다봅니다. 심사관의 표정이 굳어집니다. 김유리 씨, 출국하실 수 없습니다. 네, 그게 무슨 소리예요? 표도 다 샀는데. 현재 출국 금지 명령이 내려져 있습니다. 잠시 저쪽으로 와주시죠. 김유리의 얼굴이 사색이 됩니다. 옆에 있던 강지수도 덩달아 소리칩니다. 그럼 저는요? 저는 갈 수 있죠? 강지수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분 다 긴급 수배 명단에 올라와 있네요. 그때 공항 경찰들이 다가와 두 사람을 에워쌉니다. 강지수가 바닥에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난 몰라. 난 아무것도 안 했다고. 엄마가 시키는 대로 SNS에 올린 거밖에 없는데 왜 나까지 못 가게 해? 김유리는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수갑이 채워지는 자신의 손목을 내려다봅니다. 그녀가 꿈꾸던 5억 원과 화려한 도피 생활은 물거품이 되어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아침 경찰서 취조실입니다. 유리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윤세아와 한도진이 안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취조실 안에는 강현우와 최명자가 마주보고 앉아 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잡아먹을 듯 노려보고 있군요. 담당 형사가 책상을 내리치며 묻습니다. 자, 두 분 말이 너무 다르잖아요. 누구 말이 맞는 겁니까? 아드님은 어머님이 시켰다 하고, 어머님은 아들이 혼자 벌인 일이라 하고, 최명자가 억울하다는 듯 가슴을 치며 소리칩니다. 형사님, 제가 쟤를 어떻게 키웠는데 저런 소리랍니까? 다 제가 돈 욕심에 눈이 멀어서 마누라 죽이겠다고 설친 겁니다. 저는 말렸어요. 강현우가 벌떡 일어나며 고함을 지릅니다. 뭐라고요? 엄마가 그랬잖아. 며느리 하나만 없으면 50억 생긴다고. 나보고 낚시 가라고 등 떠민 게 누군데 이제 와서 발뺌이야. 이 썩을 놈아. 내가 언제 그랬어. 네가 사업 말아먹고 빚더미에 앉으니까 불쌍해서 도와준 거잖아. 도와줘? 그게 도와준 거야? 나 살인자 만들고 엄마는 돈 챙기려고 한 거 다 알아. 블랙박스 영상에도 엄마 목소리 다 나왔다고. 그건 네가 조작한 거지. 난 모른다 몰라. 아이고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다더니 내가 호랑이 새끼를 키웠어. 모자가 서로에게 침을 튀기며 욕설을 퍼붓습니다. 가족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추악한 진흙탕 싸움입니다. 유리병 너머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윤세아가 씁쓸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립니다. 참, 볼만하네요. 저런 사람들이 내 가족이었다니. 한도진이 윤세아의 어깨를 감싸며 말합니다. 더 이상 가족 아닙니다. 그냥 범죄자들일 뿐이죠. 이제 결정적인 증거를 제출하시죠. 윤세아는 가방에서 외장하드 하나를 꺼내 형사에게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스마트워치 녹음 파일, 집안에 설치했던 CCTV 영상, 그리고 최명자의 비밀 금고에서 복사한 이중 장부까지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형사님, 여기 그동안 제가 모은 증거들입니다. 이것만 있으면 저 사람들 평생 감옥에서 못 나올 겁니다. 증거를 받아든 형사가 고개를 끄덕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걸로 수사는 끝났네요. 죄가 톡톡히 치르게 하겠습니다. 조사를 마치고 경찰서 현관을 나서는 윤세아. 밤새 내리던 비가 그치고 먹구름 사이로 눈부신 햇살이 쏟아집니다. 차가운 공기 속에 섞인 흙냄새가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윤세아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그녀의 얼굴에 비로소 편안한 미소가 번집니다. 뒤따라 나온 한도진이 자신의 재킷을 윤세아의 어깨에 걸쳐줍니다. 고생했어요. 세아 씨, 이제 정말 다 끝났습니다. 윤세아가 한도진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고마워요, 도진 씨.
도진 씨 아니었으면 아직도 그 차가운 바닷속에 있었을 거예요. 아닙니다. 세아 씨가 용기 내준 덕분이에요. 배고프지 않아요?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좋아요. 아주 따뜻하고 맛있는 걸로요. 생선 빼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소리내어 웃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맑은 하늘로 퍼져나갑니다. 지옥 같았던 시간이 지나고 이제 그들에게는 따뜻한 봄날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계절이 두 번 바뀌어 어느덧 6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대법정 앞은 아침부터 수많은 취재진과 방청객으로 발 디딜 틈이 없습니다.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평창동 며느리 살인 미수 사건의 선고 공판이 있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방청객들이 우르르 몰려들어 자리를 채웁니다. 맨 앞줄에는 단정한 정장 차림의 윤세아와 한도진이 나란히 앉아 있습니다. 윤세아의 표정은 호수처럼 고요하지만 무릎 위에 놓인 두 손은 하얗게 질릴 정도로 꽉 쥐어져 있군요. 한도진이 그런 윤세아의 손을 자신의 손으로 살며시 덮어줍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지자 윤세아의 긴장이 조금 풀리는 듯합니다. 전원 기립. 서기관의 외침과 함께 재판부 판사들이 입장합니다. 엄숙한 분위기 속에 법정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습니다. 곧이어 피고인들이 교도관들에게 이끌려 들어옵니다. 푸른색 수의를 입은 네 사람. 강현우, 최명자, 김유리, 강지수입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명품을 휘감고 거들먹거리던 그들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습니다. 강현우는 머리가 덥수룩하게 자랐고 얼굴은 반쪽이 되어 퀭한 눈으로 허공만 응시합니다. 최명자는 염색을 못해 하얗게 센 머리를 산발한 채 죄인석에 앉아서도 무언가 억울한 듯 입을 삐죽거리고 있습니다. 김유리와 강지수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군요. 판사가 판결문을 집어들고 낭독을 시작합니다. 마이크를 통해 울려 퍼지는 목소리가 법정 안을 쩌렁쩌렁 울립니다. 피고인 강현우, 최명자는 보험금을 노리고 피해자 윤세아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이후에도 반성하지 않고 피해자를 납치, 감금하여 재차 살해를 시도했습니다. 이는 인간의 존엄성을 짓밟은 반인륜적인 범죄로 죄질이 매우 불량합니다. 판사가 잠시 숨을 고르고 피고인들을 내려다봅니다. 최명자가 참지 못하고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칩니다. 판사님, 억울합니다. 저는 아들이 하자고 해서 거들기만 한 거예요. 저 늙은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살인을 합니까? 다 저 며느리년이 꾸민 자작극이라고요. 교도관들이 최명자의 어깨를 누르며 자리에 앉힙니다. 피고인, 조용히 하세요. 계속 소란 피우면 퇴정 조치합니다. 판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판결문을 계속 읽어내려갑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수년간 이중장부를 작성하여 거액을 횡령하고 탈세를 저질렀으며 김유리와 강지수 또한 범행에 적극 가담하거나 방조한 사실이 인정됩니다. 이에 본 재판부는 사회 정의를 실현하고 피해자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법정 안에 침이 꼴깍 넘어가는 소리만 들립니다. 윤세아는 숨을 멈추고 판사의 입을 주시합니다. 주범 강현우, 최명자에게는 무기징역을 선고한다. 탕, 탕, 탕. 세 번의 망치 소리가 강현우와 최명자의 인생에 종지부를 찍습니다.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최명자가 비명을 지르며 바닥을 구릅니다. 안 돼. 무기징역이라니. 내가 이 나이에 감옥에서 죽으라고? 이건 무효야. 내 변호사 어디 갔어? 돈 내놓으라고 해. 최명자는 교도관의 손을 뿌리치며 난동을 부리다 결국 강제로 끌려나갑니다.
그녀의 비명소리가 복도 끝까지 처절하게 울려 퍼집니다. 강현우는 판결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습니다. 그는 텅 빈 눈으로 방청석을 돌아봅니다. 윤세아와 눈이 마주칩니다. 윤세아는 무표정한 얼굴로 그를 바라봅니다. 강현우가 입을 달싹이며 무어라 말하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미안해. 잘못했어. 그의 입모양을 읽은 윤세아는 싸늘하게 고개를 돌려버립니다. 이제 와서 하는 사과 따위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판사가 나머지 피고인들에 대한 형량을 낭독합니다. 피고인 김유리 징역 10년, 피고인 강지수 징역 5년에 처한다. 김유리가 오열하며 옆에 있던 강현우의 옷자락을 잡고 흔듭니다. 이 나쁜 놈아, 너 때문에 내 인생 망쳤어. 책임져. 5억 준다며. 사모님 소리 듣게 해준다며. 서로를 원망하며 아기다툼을 벌이는 그들의 모습은 추하기 그지없습니다. 교도관들에 의해 줄줄이 엮여나가는 네 사람의 뒷모습을 보며 윤세아는 길었던 싸움이 비로소 끝났음을 실감합니다. 법정을 빠져나오는 윤세아의 발걸음은 구름 위를 걷는 듯 가볍습니다. 쏟아지는 햇살이 눈부시게 그녀를 반겨줍니다. 화면이 전환되어 며칠 뒤 어느 교도소의 화장실입니다. 왕년의 사모님 최명자가 고무장갑을 끼고 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역한 냄새에 구역질이 올라오지만 멈출 수가 없습니다. 같은 방을 쓰는 덩치 큰 여죄수가 팔짱을 끼고 그녀를 감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이, 최 씨. 거기 구석에 덜 닦였잖아. 눈이 침침해. 똑바로 안 해? 최명자가 허리를 펴며 울상을 짓습니다. 아이고, 언니. 내가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서 그래. 좀 봐줘. 내가 나가면 사례는 섭섭지 않게 할게. 그러자 여죄수가 코웃음을 치며 최명자의 뒤통수를 툭 칩니다. 나가긴 어딜 나가? 무기징역이라며. 여기서 죽어서 나가는 거 말고는 답 없어. 그리고 돈? 너 빈털털이잖아. 재산 다 몰수당했다며? 최명자는 억울함에 가슴을 칩니다. 그 많던 보석과 명품, 으리으리한 저택은 모두 압류되어 경매로 넘어갔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남은 건 냄새나는 죄수복과 낡은 변기 솔뿐입니다. 내 돈, 내 50억. 그거만 있었어도. 최명자는 변기를 붙잡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립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녀를 동정하지 않습니다. 한편 독방에 수감된 강현우는 벽을 보고 앉아 중얼거리고 있습니다. 좁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네모난 하늘만이 세상의 전부입니다. 추워. 물이 차가워. 그는 매일 밤 악몽에 시달립니다. 자신이 밀었던 바다에 이번에는 자신이 빠져 허우적거리는 꿈입니다. 윤세아가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와 귀를 막아보지만 소용이 없습니다. 그는 평생 죄책감과 공포라는 감옥 속에 갇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다시 바깥 세상, 윤세아는 방송국 인터뷰 스튜디오에 앉아 있습니다. 단아한 원피스 차림의 그녀는 훨씬 편안해 보입니다. 아나운서가 미소를 지으며 질문을 던집니다. 윤세아 씨, 힘든 일을 겪으셨는데 이렇게 큰 결심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보험금과 위자료 전액을 기부하셨다고요? 윤세아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네. 그 돈은 저에게 피와 눈물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가지기보다는 저처럼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범죄 피해를 입은 분들을 위해 쓰이는 게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녀의 기부 소식은 뉴스를 통해 전국에 전해졌고 사람들은 그녀의 용기와 결단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냈습니다. 복수의 화신에서 기부 천사로 윤세아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했습니다. 모든 정리가 끝난 어느 주말 오후,
윤세아는 한도진과 함께 차를 타고 어딘가로 향하고 있습니다. 도착한 곳은 동해의 어느 한적한 바닷가. 바로 윤세아가 강현우에게 떠밀려 죽을 뻔했던 그 장소입니다. 한도진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윤세아를 바라봅니다. 정말 괜찮겠어요? 아직 힘들면 안 가도 돼요. 윤세아는 고개를 저으며 차 문을 엽니다. 아니요. 마주해야죠. 피하기만 하면 평생 도망쳐야 하잖아요. 이제는 이겨내고 싶어요. 두 사람은 차에서 내려 모래사장을 걷습니다. 파도 소리가 철썩이며 들려옵니다. 예전에는 그 소리가 죽음의 자장가처럼 들렸지만 지금은 그저 자연의 소리로 들립니다. 윤세아는 바다 가까이 다가가 멈춰섭니다.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십니다. 비릿한 바다 내음이 코끝을 스칩니다. 도진 씨, 저기 보이죠? 저 절벽. 윤세아가 손가락으로 저 멀리 깎아지른 절벽을 가리킵니다. 저기서 떨어질 때 저는 생각했어요. 신이 있다면 제발 살려달라고. 살려만 주면 뭐든지 하겠다고요. 한도진이 윤세아의 옆에 나란히 서서 바다를 바라봅니다. 신이 그 기도를 들으셨나 봅니다. 이렇게 돌아왔으니까요. 맞아요. 하지만 저를 살린 건 신이 아니라 도진 씨예요. 도진 씨가 그날 낚시를 오지 않았다면 저는 지금쯤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윤세아가 고개를 돌려 한도진을 바라봅니다. 바닷바람에 흩날리는 머리카락을 한도진이 조심스럽게 귀 뒤로 넘겨줍니다. 저도 당신을 만나서 구원받았습니다. 부모님을 잃고 복수심만으로 살았던 제 인생이 당신을 만나고 나서야 비로소 숨 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한도진의 눈빛이 흔들림 없이 윤세아를 향합니다. 그 눈빛 속에는 연민을 넘어선 깊은 애정이 담겨 있습니다. 윤세아의 얼굴에 옅은 홍조가 피어오릅니다. 이제 우리 복수는 다 끝났잖아요. 앞으로는 뭘 하면서 살까요? 한도진이 미소를 지으며 윤세아의 손을 잡습니다. 따뜻하고 투박한 그의 손이 윤세아의 차가운 손을 감싸줍니다. 글쎄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러 다니고, 영화도 보고, 여행도 다니고, 남들이 하는 평범한 것들, 그거 다 해보면 어떨까요? 우리한텐 그 평범한 행복이 가장 필요했으니까요. 좋아요. 아주 평범하고 지루할 정도로 평화로운 그런 날들이요. 윤세아는 한도진의 손을 꽉 맞잡습니다. 더 이상 손을 놓칠까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두 사람은 신발을 벗어 손에 들고 맨발로 모래사장을 걷기 시작합니다. 차가운 바닷물이 발목을 적시지만 더 이상 공포스럽지 않습니다. 오히려 시원하고 상쾌하게 느껴집니다. 저 멀리 수평선 너머로 붉은 노을이 지기 시작합니다. 바다가 황금빛으로 물들며 찬란하게 빛납니다. 윤세아는 문득 자신이 입고 있는 옷이 더 이상 검은색이나 붉은색이 아닌 밝은 하늘색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지옥에서 돌아온 복수의 여정은 끝났습니다. 도진 씨, 저기 봐요. 갈매기가 날아요. 그러네요. 아주 자유로워 보입니다. 저도 이제 자유로워요. 진짜 제 인생을 찾은 것 같아요. 윤세아가 환하게 웃으며 도진을 봅니다. 그 웃음은 장례식장에서의 섬뜩한 미소도 파티장에서의 차가운 냉소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사람 앞에서만 보여줄 수 있는 가장 순수하고 아름다운 미소입니다. 한도진이 멈춰서서 윤세아를 마주봅니다. 세아 씨, 앞으로 어떤 파도가 몰아쳐도 제가 막아줄게요. 다시는 당신 손 놓지 않을 겁니다.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꽃길만 걸어요.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웃음을 터뜨립니다. 그들의 뒤로 길게 늘어진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집니다.
파도가 밀려와 그들이 남긴 발자국을 지우고 그 자리에 깨끗하고 고운 모래를 채워놓습니다. 마치 과거의 상처를 씻어내고 새로운 미래를 그려보라는 듯이 말입니다. 카메라가 서서히 멀어지며 두 사람의 뒷모습을 비춥니다. 광활한 바다와 붉은 노을,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며 걸어가는 두 사람. 화면 위로 마지막 내레이션이 흐릅니다. 악은 스스로 파멸의 구덩이를 파지만 진실과 정의는 결국 빛을 보게 됩니다. 긴 어둠을 뚫고 나온 당신의 오늘이 어제보다 더 눈부시기를 바랍니다. 화면이 암전되며 이야기는 막을 내립니다. 하지만 윤세아와 한도진의 이야기는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 것입니다. 돈보다 귀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욕심 끝에 파멸한 시댁 식구들과 달리 새로운 삶을 찾은 윤세아 씨의 앞날을 축복합니다. 답답했던 속이 뻥 뚫리는 사이다. 결말처럼 여러분의 하루도 시원하고 즐거운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긴 이야기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지금까지 똑순이 사랑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